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주가보다 반응을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6월처럼 사이드카가 10번, 서킷 브레이커가 3번 나올 정도로 흔들리던 장에는 방향을 맞히는 말보다는 매물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변동폭이 2%에서 3% 안으로 줄어들면 레버리지 ETF와 신용융자의 강제 매도가 어느 정도 지나갔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바닥에서도 진폭은 줄고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는 구간에서도 진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호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 같은 좋은 재료가 나와도 주가가 빠지는 국면이라면 시장 안에 남아있는 매도 압력이 아직 가볍지 않다는 뜻이고, 반대로 좋은 숫자가 나왔을 때 더 밀리지 않고 버티기 시작한다면 분위기가 바뀌는 첫 장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당일과 다음날 반응이 중요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실적 자체보다는 좋은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받느냐가 더 선명한 신호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숫자에도 하락하면 포지션이 아직 무겁고, 좋은 숫자에 버티면 청산 압력이 거의 지나갔다는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창사 이래 최대치이고, 시장이 보던 85조 원도 넘긴 숫자입니다. 직전 3년 합산 영업이익 82조 9천억보다 큽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29.31%, 영업이익은 1810% 늘었습니다. 반도체 부분 특별경영 성과급 충당금이 크게 반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제외한 실제 영업이익은 103조 원에서 104조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숫자만 보면 흠잡기 어려운 숫자죠. 그런데 발표 당일 주가는 8% 넘게 빠졌고 29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빠진 장면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좋은 실적을 알고 있었고, 발표가 나오자 먼저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이 나온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원래 실적 발표 날 숫자가 좋아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이 기대한 정도로 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충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3분기처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때도 발표 당일 약세를 보였고, 20조 원을 챙긴 4분기에도 주가는 밀렸습니다. 이번 89조 4천억 원도 역대급 숫자이지만 시장 예상치가 이미 85조 원까지 올라왔던 상황이라 놀랄만한 차이가 작았습니다. 좋은 실적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좋은 실적은 이미 가격에 반영해둔 상태라서 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주 강세도 그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지만 그 배경은 미국의 실적 시즌과 유가 하락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 업황이 고점인지 AI 수요로 더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두고 매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밀리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까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장 초반 3% 반등했다가 밀렸고, SK하이닉스는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은 7월 7일과 다음날의 약한 흐름을 그대로 끝냈다기보다는 매물을 받아내는 손이 붙었는지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좋은 실적에도 빠졌던 종목이 다시 반등한다는 건 적어도 실적 발표 직후에 차익 실현 압력이 일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반등 하루가 아니라 반등한 뒤에도 매수가 이어지는지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진만 파운드리 사업부 부장이 처음으로 동행을 했는데, 선밸리 컨퍼런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미디어 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비공개 행사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마크 저커버그, 순다르 피차이, 샘 올트먼 등 주요 인물이 참석한 자리이고, 올해의 핵심 화두는 AI입니다. 한진만 사장이 함께 갔다는 점은 파운드리 수주 기대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테슬라와 약 22조 7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엔비디아 자율주행용 칩과 그럭의 AI 칩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고, 퀄컴과 AMD 같은 팹리스 고객 확대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선밸리에서 만나는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와 AI 반도체 공급망의 큰손이죠.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잘 파는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생산까지 잡으려면 이런 자리에서 고객사와 직접 만나는 일도 중요해집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시점에 파운드리 책임자가 함께 미국으로 간 점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돈을 벌고 파운드리에서 다음 고객을 확보해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설계 회사가 커져도 결국 누군가는 생산을 맡아야 하는데, 테슬라 계약 이후 엔비디아, 그록, 퀄컴, AMD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별리 일정을 마친 뒤 미국 주요 고객사들을 직접 방문해서 후속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이 되죠. 실적 발표 당일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선별리 일정에서는 다음 수주 기대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환원도 7월 말 삼성전자를 보는 큰 변수입니다. 주주환원은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처럼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정책인데,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주주환원 정책을 운영해왔고 3년 동안 발생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돌려주는 구조를 써왔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영업으로 돈 번을 설비 투자와 인수합병 비용을 뺀 뒤 남은 현금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잉여 현금 흐름은 36조 5천억 원이 되었고 정규 배당, 특별 배당, 자사주 매입이 함께 집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만큼 남는 현금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내년 초에 발표를 하는데, 최년 9년 동안 고정 배당은 3년 뒤 잉여 현금 흐름을 60조 원을 가정해서 절반을 돌려주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2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경우 고정 배당의 규모를 키우거나 환원 비율 자체를 높이는 선택지가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7월 30일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로 향합니다. 여기에서 장기 공급 계약, 내년 HBM 가격 체계,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실적 발표 당일에 차익 실현과 다른 방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숫자는 부족합니다. 그 돈을 설비 투자에 얼마를 쓸지, 그리고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지, 그것을 말해줘야 주가가 다시 반응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메모리 업황을 보는 시각은 갈립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비중 축소를 권고를 했고 고점 통과 우려라는 말도 나옵니다. 반대로 국내의 증권사 상당수는 메모리 강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급은 2028년 상반기까지 크게 늘기 어렵고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메모리 수요는 더 빠르게 커진다는 논리인데, 에이전트 AI는 사람이 하나하나 지시하지 않아도 목표를 정하고 이를 나눠 처리하는 AI입니다. 이런 AI가 늘수록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는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한 것이죠.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전망도 커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이 2025년 2,200억 달러에서 2026년 5,880억 달러로 커지고 2030년에는 9,000억 달러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숫자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왜 계속 시장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수요 전망이 아니라 그 기대가 주가에 얼마나 먼저 들어갔느냐입니다.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당일의 급락은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7월 30일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공급 계약, HBM 가격 체계, 주주 환원 방향을 말해야 하죠. SK 하이닉스는 ADR 이후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와 주주 환원 기대, 그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남아 있습니다. 좋은 실적에 빠졌던 장이 7월 9일 반등으로 숨을 돌렸지만 7월 말까지는 실적보다 그 숫자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